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셔서 평소 은행이나 ATM에서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시는 분들,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시는 어르신분들은 오늘 영상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현금을 거래하시다가 나중에 증여나 탈세로 의심받아 세금 폭탄을 맞거나 세무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자녀가 보는 돈은 모두 저축하게 하고 부모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재산을 물려주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뽑아 자녀에게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현금 입출금은 계좌이체와 성격이 다릅니다. 계좌이체는 누구의 명의의 계좌에서 누구 명의의 계좌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얼마의 돈이 이동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만 현금은 다른데요. 현금은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것에 대해 더 깐깐한 잣대를 적용하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물려주거나 매출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돈을 입금하는 등의 경우처럼 탈세 등의 범죄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액의 현금이 입출금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입니다. 그럼 그 기준은 얼마일까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한 사람의 신원, 거래 일시, 거래 금액이 자동으로 보고되는데요. 단 입금과 출금은 따로 계산하고 은행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입금하고 국민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한 경우는 입금과 출금이 각각 따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기업은행에서 6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은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A 지점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고 국민은행 B 지점에서 600만 원을 출금했다면 지점은 달라도 은행이 같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럼 999만 원처럼 1,000만 원 미만을 입출금하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의심 거래로 판단해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100만 원씩 매일 출금하는 경우, 500만 원씩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등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현금 입출금이 이루어진다면 의심 거래로 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액의 현금을 입출금하거나 송금할 때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인출 또는 송금의 목적을 기록하고 특히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은행 담당자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문진표 작성을 잘 못한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금융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 이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는 국세청까지 보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국세청이 내 계좌의 거래 내역을 다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국세청은 절대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개인의 계좌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는데요. 세무조사는 소득 대비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버는 것에 비해 소비가 커졌을 경우 누군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소득을 누락했을 거라고 의심이 들 때 진행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에서 4년 전까지 계좌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금 입출금 시 꼭 알고 계셔야 할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꼭 숙지하시고 은행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